안녕하십니까. ESG에 대해서 2월 19일 날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2021년 국내 기업들에서 ESG가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고 이거를 해야만 된다는 식으로 소개들이 됐습니다만, 정작 ESG는 2015년 KIC 주최 공공펀드 공동투자협의체 연차총회가 2015년 11월 3일 셰라톤 워크힐에서 열렸습니다. 여기에 연설을 한 린 포레스터 드 로스차일드 회장이 기업들에게 ESG를 지킬 것을 주문했습니다. 요구했다고 봐야 되겠죠. 5년 동안 저희는 거의 모르고 지내고 있었는데, 그분의 그 주장인즉슨 ESG를 중시하는 기업은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주주들에게도 성과를 공유한다고 설명했다라고 뉴스 보도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ESG로 의사결정을 통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자본은 절대 기업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 일반 정치가들도 실질적 지배자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자료를 찾아서 검색해서 찾은 내용입니다. 그분의 얘기는 자기가 얘기하는 그 ESG가 포용적 자본주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용적이란 말이 문재인 정권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얘기하는 포용이라는 것과 여기서 얘기하는 포용적이라는 것이 절대 같을 수는 없겠죠. 미국도 사실상 그 로스차일드 글로벌 금융그룹이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어떤 그 시사 평론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정부가 만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건국하면서 민간은행으로 출발을 했고, 진짜 물주는 로스차일드 가문이다 라는 설이 있죠. 그 로스차일드 그 여사는 이분인데, 이게 젊었을 때 사진인 것 같은데요. 그 클린턴 대통령도 또 젊었을 때고, 이분이 그 로스차일드 그 회장의 남편인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그 교차해서 기념사진을 찍은 게 하나 저장을 했습니다. 근데 뭐 말 표현으로는 이 부인이 미국 내 세 번째 부인 아니냐라고 또 어떤 유튜버가 얘기를 했습니다. 뭐 사실 이건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요. 정한 이분이 2015년에 한국에 와서 한국 기업들 보고 ESG를 해라 라고 강력히 얘기했는데, 제 생각에는 미국에도 그걸 요구를 당연히 했을 거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를 잘 안 하니까, ESG를 잘 안 하니까 선거에서 떨어진 거 아니냐 하는 소설을 써봅니다. 현재 한국 회계기준원이 작년도 2021년도 6월 23일 한국 회계기준원의 메일을 보면은 현재 그 기준을 제정 중에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ESG 중에서
그 거버넌스를 매우 강조한다. 글로벌 기업은 이렇게 그 소개한 뉴스는 중앙일보에서 나온 이건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2021년에 ESG는 기업의 핵심 동인, 코어 드라이버로 저는 그렇게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기업의 핵심 동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될 국제적인 어떤 의무고 규칙이 된 기후 협약 자체도 그런 거죠. 저탄소를 해야 된다는 것도 그런 거고, 그거는 뭐 공산 진영이냐 이 말하자면 민주 진영이냐 이걸 가리지를 않고 있는 거죠. 그러면 ESG를 간단히 이식하면 사회주의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E가 기업의 환경보호 책임, 소셜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한다면 이 거버넌스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뭐냐 그러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다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자세한 그 전문적인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환경 보호하자, CO2 가스 좀 줄이자는 얘기고요. 그 사회적 책임은 부의 분배를 좀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세큐리티 안전, 산업 안전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공헌 활동 등도 포함되고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책임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는 뭐 회계의 투명성도 사회적 책임으로 저는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의사결정 구조는 결국 그 총수 지배 1인이 개인적으로 휘두르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가 아니고 전문 경영진과 이사회가 의사결정하는 지배구조가 돼야 된다는 것이 핵심으로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ESG는 사회주의라고 인식을 오해를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로스차일드 회장이 얘기한 대로 포용적 자본주의다 라는 말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유명 유튜버 그 슈카월드라는 분이 있죠. 젊으신 분이죠. 그분의 그 유튜버 내용을 보면은 이건 뭐 제가 그 풀어서 쓴 겁니다만은 이 창업주도 그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주식회사가 1원 1표가 아닌 미국 내에서는 창업주의 주식 수는 50원 1표라고 50배가 더 많다. 이런 거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지분율이 적어도 결국은 의사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다는 면을 소개한 거를 저도 처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이런 전제 조건이 있는 미국 환경에서 요구한 사항이지 한국처럼 1원 1표만 돌아가서 돌아가는 그 기업 환경에서 최대 주주가 지분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많이 그 주식을 안 내놓고 자기 주식을 계속 취득해서 경영권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창업주의 의사결정 권한은 주식 일주가 50주의 권한을 갖는다라는 어떤 그 특례 사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국내는 1원 1표니까 지금 시중 금융권 외국인 자본을 이거 작년에 제가 뽑았던 건데 신한지주가
60%가 넘고요. KB금융이 70%가 되고 우리금융 지주가 27%, 하나금융 지주가 70%, BNK, 이 부산은행이죠. 39%, 기업은행이 이게 좀 제일 작은데 이게 이제 그 기획재정부가 대주주로 해서 그렇게 예, 되겠습니다. 이게 DGB가 동부 금융지주 같은데요. 48.5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결국 우리나라 그 금융 자본은 글로벌 금융 자본이 지배하고 있다. 이건 아시다시피 그 IMF 때 DJ 정권 때 금융시장을 개방해가지고 그래서 한국이 IMF를 그 벗어나는데 어떤 모티브로 쓴 거고 그때 그 유명한 그 금융자본가가 와가지고 그 김대중 대통령이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국내 그 IMF 상황을 그 벗어날 수 있게 된 결과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과거를 얘기한다 그러면 산업 식민지 시대였는데 지금은 자주국가라 하더라도 금융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융 식민지 시대 아니냐 그렇게 정의를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업들을 뭐 한 세 군데만 얘기해도요. 삼성전자가 외국인 지분율이 55%, SK 하이닉스가 50%. 네, 포스코가 이게 저 밑에 안 보입니다만은 저는 요걸 뭐 화면을 지웠다 했다는 그런 아직 능력이 없어가지고 50, 또 50, 한 5% 비슷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외국 자본 거다. 뭐 경제 자주다. 그거는 이제 아니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간접 식민지 지배를 받는다고 해도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부정적인 관점은 없다. 글로벌 금융 개방 시대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할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또 소개된 어떤 뉴스를 보면은 오픈 소사이어티 앤드 에너미즈인데 열린 사회와 그 적들 이 용어는 제가 그 존경하는 철학자인 그 과학 철학자인 그 칼포포옹의 그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그 IMF 때 그 김대중 대통령한테 한 수 가르친 조지 소로스가 이번에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그 현재 그 해외 중화권에서 익명의 글로 객관 시진핑이라고 비판글에 이 조지 소로스의 그 말을 인용을 한 거로 그렇게 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가 시진핑은 열린 사회의 가장 큰 위험한 적이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인정하되 시진핑은 갈아치워야 된다는 것이 조지 소로스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일국의 그 정치 지도자를 걔 갈아치워 라고 말할 정도니까요. 그러나 개입은 개인에 대한 개입보다 제도적 개입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얘기고요.
사실상 금융 개방을 전면적으로 허용한 중국의 입장에서 글로벌 금융의 영향력은 중국 내에서도 우리나라만큼 계속 커질 것이다. 일본도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글로벌 금융 세력이 요구하는 ESG는 2015년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미 시작되었다. 사회주의냐? 아니다. 포용적 자본주의다. 라고 로스차일드 회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칼 포퍼옹은 정치 철학의 근본적인 물음은 통치자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또 하나가 있다 그러면은 피를 흘리지 않고 통치자를 갈아치울 수 있으면 그거 열린 사회다. 그래서 요즘 생각 드는 게 통치 이 이념을 넘어서 정치 이념을 넘어서 통치자를 길들이는 것이 글로벌 금융자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SG 기준서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곧 발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자본주의하고 금융자본주의의 대립관계를 표시해 봤습니다.